자, 렉처 3의 체인 룰과 이니퀄리티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엔트로피하고 뮤추얼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다뤘고요.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체인 룰하고요. 젠센스 이니퀄리티, 그다음에 엔트로피 함수가 이제 컨케이브하다. 이거는 뭐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HOP를 이렇게 바이너리 엔트로피 펑션을 그리면은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P가 1일 때 0이 되고 P가 2분의 1일 때 이제 1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컨케이브 펑션이라는 건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elative entropy가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는 잘 아시는 거고요. 이렇게 이거 이제 relative entropy죠. 그래서 P라는 분포를 우리가 Q라는 분포로 자꾸 그래서 그렇게 착각을 할 때 그때 이제 비트 수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어떤 소스 코딩을 할 때 그때의 그 inefficiency를 나타내 주는 게 이제 relative entropy였었죠.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엔트로피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실제로 그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갖는 분포는 지금 뭐냐면은 p라는 분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x라는 그 랜덤 베리어블이 갖는 분포를 u로 착각을 한 거예요. u라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유니폼 분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니폼 분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니폼 분포는 그 가장 그러니까 그 랜덤니스가 심한 거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유니폼 분포라는 게 이런 거죠. 뭐 1, 2, 3, 4가 있는데 뭐 각각의 확률이 4분의 1인 거.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유니폼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각각의 그러니까 p of x가 그렇죠? 4분의 1씩 되는 거. 그것이 이제 어떤 u라는 분포라고 생각을 해 보면 그래서 실제로 P of X라는 분포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U로 이렇게 착각을 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P라는 분포를 가질 때는 우리가 이걸 압축할 때는 얼마만큼의 비트 수가 필요해요. 이걸 압축할 때는 H of P만큼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P라는 분포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런데 유니폼 분포의 경우에는 우리가 H of U만큼의 비트 수가 필요할 텐데 이 랜덤 베리어블을 표현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그런데 이게 바로 지금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로그 베이스 2에 이렇게 되는 거죠. 요 x는 알파벳 사이즈입니다. 지금 제 예제 같은 경우는 이 p사이 x의 이 절대값 이게 지금 4인 경우죠. 왜냐하면 지금 1, 2, 3, 4 4개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다 끝났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h of p, 요게 지금 h of x니까요, 그죠? x의 분포를 가질 때 그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을 표현할 때 평균 몇 비트가 필요하느냐라는 게 이제 바로 엔트로피의 정의니까 그때 inefficiency가 사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부등식이 정확히 이 부등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은 원래는 이 h of x만큼 필요한데 inefficiency가 얼마가 나오냐면 p를 u로 착각한 거죠. 그죠? 그거만큼 inefficiency가 나와서 결국은 실제로 어떤 비트를 쓰게 되냐면은 요만큼의 비트를 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거가 이제 로그 베이스 2의 절대 그 p사이의 그러니까 크기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relative entropy의 컨셉을 잡으면 되는 거겠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지난 시간에 다 커버를 했습니다. mutual information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mutual information을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x하고 y가 그 dependency가 있는데 그것을 마치 independent한 것처럼 착각을 했을 때의 그 inefficiency 그것이 바로 mutual information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체인 룰 보겠습니다. 그래서 체인 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랜덤 베리어블 두 개 가지고 했던 거를 이제 일반화 시키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만 리뷰하면요. x하고 y라는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x를 받았을 때 그 우리가 얻은 정보량 더하기 여전히 y에 대해서는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죠. 그래서 x를 받았을 때 여전히 y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정도 그것이 바로 h의 y given x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다시 한번 쓸까요? x를 받았을 때 자, 여전히 y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정도. 그것이 바로 이 컨디셔널 엔트로피의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h of x and y를 x를 먼저 생각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y를 먼저 생각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엔트로피에 대한 체인 룰을 보면요. 그래서 x1부터 시작해서 xn까지 이런 어떤 벡터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엔트로피는 어떻게 되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건데요. 세 개짜리만 먼저 해볼게요. HA 그러니까 뭐 x1, x2, x3 이렇게 되면은 이 세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갖고 있는 정보는 당연히 먼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h x1이 가지고 있는 정보 더하기 h의 x2 그다음에 x3 여전히 x1을 그러니까 x1이 주어진다고 해도 여전히 남아 있는 uncertainty 그것이 이제 요 텀이 되겠죠. 뒤에 텀. 그다음에 이거를 다시 정리하면은 이게 x1은 그대로 쓰고 그다음에 이 x2, x3 요 텀을 보시면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x1이 주어졌을 때 x2, x3에 대해서 여전히 남아 있는 uncertainty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걸 x2를 이제 보자는 거죠. 그래서 h의 x2 그죠? 이렇게 쓰고 물론 x1은 조건이기 때문에 계속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는 뭐예요? 여전히 x3에 대해서 남아있는 uncertainty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는 x1과 x2가 전부 다 주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미의 그 n개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위와 같은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영상 압축,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xn이라고 쓴 것이 뭐 x1, x2 뭐 쭉 해가지고 xn인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영상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러한 영상을 복원하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처음에는 이제 여기 있는 것이 어떤 뭐 어떤 x1 이 갖고 있는 어떤 인포메이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더해지는 인포메이션을 계속 더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바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컨디셔널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어려울 게 없는 게 그냥 그 z라는 게 다 주어진 거죠. 그래서 given z, given z, given z를 다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서 나머지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려울 거 없이 given z가 있으면 모든 수식에 다 그 조건으로서 z를 집어넣어 주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뭐 예를 든 거는 이제 어떤 우리가 그 네이티브한테 날씨를 물어봤을 때 비가 옵니까 아니면 뭐 이제 해가 쨍쨍 나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네이티브의 앤서를 y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뭐 yes일 수도 있고 no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만 즉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네이티브의 앤서가 있고 지금 날씨가 있죠. 날씨가 x고 그죠? 날씨가 x고 네이티브의 그 대답 내가 그 날씨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네이티브의 대답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y라고 우리가 잡았을 때 그때 그 네이티브 앤서가 날씨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려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습도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 미터기를 또 읽을 수가 있다라고 할 때
그때 그것이 주어진 상황에서 휴미디티 미터기 그 메저먼트가 세트로 주어진 상황에서 그 날씨에 대해서 네이티브가 대답해 주는 것이, 그러니까 날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주겠느냐라고 한다면은 그걸 이제 수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뮤추얼 인포메이션에 대한 체인 룰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하나의 벡터로 보시고요. 예. 벡터가 있고 이 y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y를 기다리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x1하고 x2 뭐 이런 거를 준 거죠. 이런 거를 줬을 때 이것들이 그 y에 대해서 주는 정보, 이 벡터가 랜덤 베리어블 y에 대해서 주는 정보의 양, 그것이 바로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인데요. 생각을 해보면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그냥 x3까지만 해봅시다. x3까지만 한다고 치면요. 그러면은 자 i에 그죠? 자, 뮤추얼 인포메이션에 x1, x2, x3 그리고 이제 그걸 준 거죠. y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것들이 y에 대해서 정보를 얼마나 주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x1이 주는 정보가 있죠. x1이 y에 대해서 주는 정보량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x1은 이미 받은 거죠. 그러면 x2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x2가 어느 정도 정보를 또 y에 대해서 줍니다. 그런데 이때 주는 거는 x1은 이미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x1을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x2가 주는 정보의 양이 요건 거죠. 그 다음에 남은 거는 뭐예요? 이제 x3도 받았으니까 x3가 이제 y에 대해서 정보를 주는데, 이 정보는 사실 뭐냐면 x1하고 x2는 이미 받은 거죠, 그죠? 이거는 이미 준 거고, 요거를 아는 상태에서 x3가 주는 정보량이 이제 여기 마지막 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체인 룰이 되겠죠. 뮤추얼 인포메이션에 대한. 자, 그래서 우리가 체인 룰을 뭐 어떤 필터링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필터 페이퍼가 예를 들어서 뭐 x i에 대한 필터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이제 뭐 x1에 대한 필터를 우리가 사용을 해가지고 그 어떤 섞여 있는 어떤 믹스처에서부터 x1 부분을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믹스처를 우리가 뭐 y라고 치면은 우리가 x1이 가지고 있는 그 y 성분만 뭐 뽑아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i의 어떤 특정한 부분만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y가 가지고 있는 뭐 x1 성분만 이렇게 뽑아내고, 그러면 여기 찌꺼기가 남을 거 아니에요. 찌꺼기가 남으면은 여기 레지듀가 남는데, 자, 여기서부터 다시 또 그 필터 페이퍼를 갈아 끼워 가지고 거기서부터 또 x2를 성분을 뽑아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뽑아내면은 그 정보량을 다 뽑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y가 가지고 있는 x1, x2, x3 성분들을 우리가 전부 다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다르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x1부터 xn까지, x 여기 8까지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요 i에 뭐 지금 x1 이렇게 쭉 해가지고 xa 이게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3비트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y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x1부터 x8까지 그것이 인풋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것이 y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정보가 3비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y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구별해낼 수 있는 그 개수가 여기 resolvability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8개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3비트면은 8개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3bit information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8개를 구별해낼 수 있다. 이 정보가 주는 양이 어떤 8가지 유니크한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쭉 해가지고 8개예요. 이게 x.
그리고 이게 x고 이 각각의 확률이 예를 들면 8분의 1이다. 다 8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엔트로피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엔트로피 계산하면은 이 랜덤 베리어블은 3이 나오죠. 그렇죠? 이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확률이 똑같은 게 8개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resolvability 즉 우리가 분리해낼 수 있는 그리고 같은 확률로 분리해낼 수 있는 게 지금 뭐 8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 쿠벡 라이블러 다이버전스 또는 뭐 relative entropy 얘긴데요. 뭐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거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면이 있습니다만 어찌 됐건 우리가 relative entropy의 체인 룰을 보면은 joint PDF 간의 어떤 distance는 각각의 그 marginal 그러니까 distance 더하기 그다음에 conditional distance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는 뭐 유도 과정은 그냥 뭐 집어넣어 보면 바로 나오겠죠. 그리고 수식으로도 뭐 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거는 inequality에서 부등식인데요. 그러니까 정보 이론에서도 부등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론적인 분야에서는 부등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거를 개발을 했을 때 이게 실제로 그 이론적으로 그 리미트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론적인 리미트에 가깝게 내가 뭔가를 만들었다. 그러면 굉장히 잘 만든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연구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리미트를 준다라는 의미에서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최대한 잘하면 얼마만큼 잘할 수 있다. 이런 리미트가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이 리미트에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뭐 일반적으로 뭐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리미트에 접근을 하더라도 성능의 리미트에 접근을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다른 축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코스트라는 축이 있기 때문에 성능을 유지하면서 계속 이제 코스트를 다운하려는 그런 연구를 계속하게 되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배우는 거는 이제 컨벡스 펑션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그 옵티마이제이션 또는 뭐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코스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옵티마이제이션. 옵티마이제이션 코스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컨벡스라는 정의는 뭐냐면 이런 함수, 그죠? 아래로 볼록한 함수를 우리가 컨벡스 함수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내부에서 이제 이 인터폴레이션 해가지고 함수값 읽은 거, 그럼 여기죠, 그죠? 요거고, 요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현이라고 하죠, 그렇죠? 요거를 우리 현이라고 하는데, 현 위에 현을 영어로는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드 위에 있는 점이 항상 이 커브 위에 있는 그죠? 함수값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이것을 우리가 컨벡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trictly 컨벡스하다라는 건 이제 확실히 이렇게 된다는. 왜냐하면은 뭐 이런 함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됐다가 뭐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은 strictly 컨벡스하진 않죠. 그렇죠? 그다음에 아래로 볼록하려면은 second order derivative. 그래서 두 번 미분한 것이 양수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수이면은 strictly convex 하고요. non-negative 하면은 이제 그냥 convex 한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함수가 vector valued function이면은 우리가 Hessian matrix가 non-negative definite이면 되는 거죠. 이 Hessian matrix는 뭐냐면은 우리가 함수가 있을 때 예를 들면은 Hessian matrix가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F에 뭐 x, y가 이렇게 있으면은 뭐 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하면은 맨 먼저 구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레디언트잖아요.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구한 다음에 그러면 뭐 이제 뭐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2x가 되는 거고 y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2y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두 번 미분하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럼 Hessian matrix가 나오는데 뭐 Hessian matrix는 어떤 게 나오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Hessian이니까 H라고 쓸 거야. HF는 여기 뭐 여기 두 번 미분한 거 그죠? 그다음에 여기 x, y. 그러니까 Hessian matrix는 symmetric matrix죠. 그래서 x, y 물론 순서 바꿔도 되니까
델 스퀘어 그다음에 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돼요. EX를 다시 한번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X로 Y에 대해 요거 0이 되는 거고 0이 되는 거고 여기 2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요게 지금 해시안 매트릭스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 편미분한 것이 그레디언트고요. 그다음에 두 번 편미분하면은 우리가 행렬이 나오는데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나오죠. 예, 그것의 아이겐 밸류가 전부 다 넌 네거티브 할 때 우리가 그 행렬을 넌 네거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가 전부 다 0 이상일 때 그때 그러니까 해시안 매트릭스는 기본적으로 시메트릭 매트릭스입니다. 예, 이거는 반드시 시메트릭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트랜스포즈 해도 이제 똑같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로로 읽거나 세로로 읽거나 그러니까 시메트릭한 성질을 가지게 되고요. 이 해시안 매트릭스는 이제 두 번 미분했을 때 나오는 그 매트릭스가 됩니다. 우리가 다변수 미적분학에서 그러니까 그 멀티베리어블 캘큘러스 그러니까 또는 뭐 벡터 캘큘러스를 배웠을 때 여러분들이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죠. 예, 그래서 해시안 매트릭스를 배웠을 테고 그래서 이렇게 x하고 y 이게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함수 또는 이걸 뭐 펑셔널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예, 이러한 함수가 있을 때 그것을 한 번 미분하면은 그레디언트가 나오고 두 번 미분하면은 우리가 해시안 매트릭스가 구해지죠. 근데 그것의 아이겐 밸류가 전부 다 넌 네거티브일 때, 즉 0 이상일 때 우리가 그 행렬을 넌 네거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이게 넌 네거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 또는 그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라고 하죠. 예,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 선형대 수학 시간에 다 배우셨을 것 같고 그래서 아이겐 밸류가 전부 다 0 이상일 때 우리가 그 매트릭스를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즉 해시안 매트릭스가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 매트릭스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펑셔널이 바로 그러니까 이 함수가 컨벡스 펑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컨벡스 펑션의 예제들이 이제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목한 함수, 즉 컨케이브 함수는 마이너스 f가 컨벡스일 때 컨케이브 함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리니어 펑션 있죠. 예. 리니어 펑션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제 어파인 펑션이 될 텐데 왜냐하면 b가 0이 아니면은 리니어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인풋이 0일 때 이제 아웃풋이 0이 아니니까 b가 되니까. 근데 어쨌든 그냥 뭐 너무 이제 엄격하지 않은 곳에서는 그냥 리니어 펑션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직선은 컨벡스면서 동시에 컨케이브 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strictly 컨벡스 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컨벡스 펑션의 하나입니다. 리니어 펑션도. 자, 그래서 어떤 함수가 컨벡스 함수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거는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컨벡스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또 왜냐면은 컨벡스 함수의 커다란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로컬 미니멈이 사실은 글로벌 미니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로 뭔가 그 로컬 미니멈을 찾으면 그게 글로벌 미니멈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함수 이런 것들은 지금 뭐예요? 컨벡스 펑션이 아니죠. 물론 뭐 컨케이브 펑션도 아니고 이런 거는 컴퓨터로 돌려가지고 뭐 그 최소값을 찾는다 이러면은 잘못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게 뭐예요? 로컬 미니멈이잖아요. 근데 로컬 미니멈에 들어가면은 이게 글로벌 미니멈은 지금 사실 여기인데 로컬 미니멈을 빠져가지고 글로벌 미니멈을 못 찾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자 어찌 됐건 그래서 이론적으로 어떤 함수가 컨벡스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건 판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체크하는 방법은 그냥 by definition 정의에 대해서 이게 모든 람다에 대해서죠. 람다가 0부터 1 사이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convex combination의 이거를 이제 convex combination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convex combination의 함수값이 함수값의 convex combination보다 이제 작거나 같은지를 증명할 수 있으면은 그 함수는 이제 convex 함수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두 번 미분했을 때 0 이상이면 이거는 이제 x가 그 싱글 베리어블일 때 얘기고요. x가 멀티 베리어블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가 벡터면은 우리가 해시안 매트릭스가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인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해시안 매트릭스가 나오고 그것의 모든 아이겐 밸류가 0 이상인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요거는 그냥 생략을 할게요. 지금 배우는 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내용은 이게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탠포드 대학의 그 보이드 교수님이 쓴, 빨간색으로 적긴 좀 그렇네. 보이드, 아마 스테판 보이드 교수님 같은데, 스테판, 뭐 대충 이 정도. 스테판 보이드 교수님이 쓴 교재가 있고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교재가 있고, 이것에 대한 그 동영상 강의가 유튜브에 있으니까 이론적으로 깊이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이론에 공부를 하실 분들은 이제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들이 다 그 코스에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명한 부등식이 컨벡시티를 이용한 그 유명한 부등식이 이제 젠센스 이니퀄리티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평균의 convex transformation 또는 convex combination 한 것이 convex combination 한 다음에 평균을 취한 것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이 바로 젠센스 이니퀄리티고요. 그다음에 정보 이론에 굉장히 많은 그 정리들이 이 젠센스 이니퀄리티를 이용을 해가지고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젠센스 이니퀄리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함수값을 읽은 다음에 expectation 한 것이 expectation 한 다음에 함수값을 읽은 것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고, 증명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은 테일러 시리즈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x는 지금 그 x 랜덤 베리어블 x의 평균값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고 x 스타라는 고 지점에서 이제 테일러 시리즈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fx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제 컨벡스 펑션이면 어떻게 돼요? 두 번 미분한 것이 이제 넌 네거티브가 되니까 요 항을 잘 살펴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양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넌 네거티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되니까 요 수식에서 이 왼쪽 이 수식에서 요 빨간색으로 할까요? 요 수식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가 무조건 더 했을 때 이퀄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사실은 요게 더 커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수식이 나오죠. 왜냐면 뒤에 그 2차식 요게 이제 양수가 되니까 당연히 좌변이 더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이제 expectation을 평균값을 취해 버리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수식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젠센스 이니퀄리티고요. 그래서 젠센스 이니퀄리티를 이제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여기서 쓰이는 방법은 이제 테일러 시리즈 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젠센스 이니퀄리티를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함수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x 스퀘어든 뭐 익스포넨셜이든 간에 이런 함수들은 전부 다 그 컨벡스 펑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젠센스 이니퀄리티를 적용을 하면은 뭔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그런 것들을 여기 젠센스 이니퀄리티를 어디다가 적용하냐면은 fx equal x log x에다가 뭐 적용을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이제 증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산술 평균, 기하 평균 뭐 그거죠. 그래서 이 젠센스 이니퀄리티를 우리가 이용을 하면은 그 정보 이론의 여러 가지를 증명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relative entropy가 왜 0 이상이냐 그런 거를 증명을 할 때 우리가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relative entropy를 definition을 적어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분자 분모를 살짝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요 수식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로그에서 분자 분모 갈아치우면은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 나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은 요거는 지금 평균을 취하는 오퍼레이션이잖아요. P of X를 곱해가지고 썸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건 expectation을 취하는 오퍼레이션이니까. 근데 마이너스 로그 함수는 어떤 함수입니까? 마이너스 로그 함수는 컨케이브 함수죠. 그러니까 컨케이브 함수니까 여기서부터 젠센스 이니퀄리티부터 여기 부등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젠센스 이니퀄리티가 쓰였죠. 이니퀄리티. 그러니까 로그 함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로그 함수가 이제, 그러니까 로그 함수는 우리가 뭐예요?
컨케이브 함수죠. 어쨌든 근데 마이너스 로그 함수는 컨벡스 함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함수를 뭐 어디로 취하느냐 그거 가지고 젠센스 이니퀄리티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뭐 얻을 수가 있는데 부등식이 튀어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relative entropy는 항상 0 이상이다라는 거를 젠센스 이니퀄리티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오타가 하나 있는 게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 빠졌네요, 그죠?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함수가 지금 마이너스 로그 함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로그를 취한 다음에 평균 취한 거고요, 요게 그죠? 그러니까 요 수식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함수를 어떻게 취한 다음에 f를 뭐 예를 들면 어떻게 할까요? 함수를 취한 다음에 평균을 취한 거고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요게 지금 어떤 수식이냐면 요 우변은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부등식 오른쪽에 있는 거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면 f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expectation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평균을 취한 다음에 이제 f를 취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로그 함수가 그러니까 일종의 컨벡스 함수니까 마이너스 로그 함수는 그죠? 그러니까 로그 함수는 컨케이브 함수고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함수값을 읽은 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함수값을 읽은 게 항상 더 그 나중에 평균을 취한 것보다는 작죠, 그렇죠? 근데 여기 함수값을 나중에 취한 게 누가 있어요? 얘죠, 얘, 그죠? 얘가 더 작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그 부등호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어찌 됐건 그것 때문에 우리가 relative entropy가 0 이상이다라는 거를 젠센스 이니퀄리티를 이용을 해서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비슷하게 그러니까 왜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항상 0 이상이냐,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수식을 따져보면은 그것이 relative entropy로부터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좀 전에 증명했지만 relative entropy는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를 가지고 오더라도 항상 어떻게 돼요? 넌 네거티브가 됐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젠센스 이니퀄리티로부터 그걸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항상 relative entropy로 표시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죠? by definition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relative entropy는 항상 non-negative고, 그 다음에 뭐 conditional relative entropy든 mutual information든 간에 항상 non-negative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는 누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또는 증명 방법에서는 항상 젠센스 이니퀄리티 덕분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젠센스 이니퀄리티는 어떤 함수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해요? 컨벡스 함수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한 부등식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information never hurt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information cannot hurt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x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누군가 y를 준 거죠. 그러면은 이제 x에 대해서 여전히 궁금증이 남게 되는데 일단은 그것이 반드시 y가 어느 정도 궁금증을 줄이는 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거짓말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일상생활에서는 뭐 그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x 대신에 y를 주게 되면 반드시 궁금증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항상 넌 네거티브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랜덤 베리어블 y를 알게 되는 거, 이것은 항상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에버리지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버리지 관점에서 만약에 어떤 특정한 것들은 즉 어떤 y가 어떤 특정한 이 little y로, 그러니까 small y로 주어졌을 때 x에 대해서 uncertainty는 이 x 엔트로피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는 반드시 인포메이션은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엔트로피를 더한 것으로 항상 이제 어퍼 바운드 된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체인 룰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H에 우리가 뭐 세 개 가지고만 예를 들어보면 이게 뭐였어요? X1, X2, X3가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은 H에 X1이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 더하기 여전히 우리가 X2, X3에 남아 있는 그런 거였었잖아요, 그죠? X1을 받았을 때, 그다음에 한 번 더 계산을 하면은 HX1 그대로 놓고, 그다음에 어차피 인포메이션은 그냥 그러니까 컨디션은 그대로 놔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렇게 우리가 일단 해보고, X1 이렇게 해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H에 지금 여기 조금 제가 좀 태블릿이 안 좋은데 X3 이렇게 한 다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X2를 주어졌을 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X1, X2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정보는 항상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X1을 우리가 주게 되면은 이것은 항상 H의 X2보다는 작거나 같게 됩니다. 즉 남아있는 궁금증은 원래 가지고 있던 X2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항상 작아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X3를 그냥 궁금해하는 정도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X1하고 X2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러한 그 upper bound가 성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inequality가. 그래서 maximum entropy.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분포가 유니폼 할수록 맥시멈이 된다는 얘기죠.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항상 맥시멈 엔트로피를 갖는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X가 가지고 있는 분포를 P라고 두고 유니폼 분포를 우리가 U라고 뒀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니퀄리티가 있죠. 그죠? 그래서 relative entropy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니퀄리티를 알게 되고 그거를 수학으로 적당히 전개시키고 나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유니폼일 때, 유니폼일 때, 그때의 엔트로피죠. 그렇죠? 그래서 유니폼일 때, 분포가 유니폼일 때의 그 엔트로피가 가장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log sum inequality라는 것도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거 증명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Jensen's inequality에서 적당히 함수를 x log x라는 함수를 잡아주고 여기다가 이제 적당한 그 값들을 우리가 대입해주면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Jensen's inequality에서 f가 예를 들어서 컨벡스 하면은 우리가 어떤 거를 할 수 있는 여기 알파 i 여기 ft i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f의 함수 값을 읽은 게 항상 더 작거나 같다였었죠. f가 컨벡스 할 때 그래서 알파 i t i 이런 식으로 놓을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놓은 다음에 알파를 이제 적당히 잡아주고 ti를 적당히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알파를 뭘로 잡은 거냐면은 알파를 요걸로 잡은 거고요. 이런 거를 알파 i로 잡고 그 다음에 ti를 뭘로 잡은 거냐면은 요거를 ti로 잡은 거죠. 이렇게 잡아서 우리가 전개를 시켜주면은 이 위의 식을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log sum inequality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한번 잘 보시면요. 여기 그러니까 썸이 이렇게 있을 때 썸을 얘를 이 AI를 가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뽑고 그 다음에 이 시그마를 안으로 이렇게 분자 분모에다가 로그 안에 있는 분자 분모로 땡겨도 괜찮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그 크거나 같다라는 게 생긴다라는 거니까 그걸 그대로 한번 이용해 보면. 그래서 이 log sum inequality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Jensen's inequality를 가지고 relative entropy가 0 이상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는 상당히 피곤했었는데 그거보다 상당히 피곤하진 않았죠. 근데 어쨌든 더 빨리 증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그러니까 여기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시그마를 다 안으로 집어넣어 버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가 여기 분자에 들어가고 여기 분모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럼 이런 형태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바로 그냥 0이 돼가지고 왜냐면은 어차피 얘도 지금 1이 되고 얘도 1이 되잖아요. 왜냐면 PMF의 썸이 되니까. 그리고 얘도 1이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1 로그 1이니까 이게 바로 0이 돼 버리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relative entropy가 0 이상이라는 걸 증명을 할 때 이 log sum inequality, 그러니까 좀 전 페이지에서 배운 그거를 대입을 하면은 바로 증명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relative entropy가 컨벡스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때 우리가 log sum inequality를 이용을 해가지고 또 증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컨벡스하다라는 거는 계속 강조를 합니다만 뭐 이런 거죠. 예, 이런 거. 예, 그래서 함수값을 읽은 것이 더 작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D라는 relative entropy 함수 콜을 여기서 했죠. 예, 그 다음에 어떤 그 convex combination 이런 걸 이제 convex combina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 설명 안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convex combination이란 말을 제가 쓰는데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형대수에서 뭐 알파 곱하기 x 벡터 뭐 더하기 베타 곱하기 뭐 y 벡터 이런 건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예, 특별히 컨벡스 컨비네이션은 뭐냐면은 람다 곱하기 x 벡터 더하기 1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y 벡터 이런 것들을 이제 컨벡스 컨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람다는 0하고 1 사이에 있는 겁니다. 0하고 1 사이에 있는 거 그때 우리가 이것을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하지 않고 컨벡스 컨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컨벡스 컨비네이션은 여기 미리 한 게 있죠. 미리 계산을 해서 함수값을 때린 것이 작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컨벡스 컨비네이션 나중에 한 거보다는 작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배웠던 좀 복잡한 형태가 있었습니다만 log sum inequality를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 부등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고 결국은 그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이 relative entropy가 convexity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ntropy가 concave function이라는 것을 유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바이너리 엔트로피 펑션의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뭐 컨케이브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건 이제 보다 일반적인 거죠. 이 P라는 거는 그 임의의 어떤 그 분포를 얘기하는 거니까 PMF. 그래서 쭉 계산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형태를 유도할 수가 있고 어떤 P라는 PMF에 대한 엔트로피를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는 얘는 지금 상수잖아요. 얘는 상수고 얘는 지금 relative entropy죠. 근데 relative entropy는 어땠어요? relative entropy는 convex 펑션이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상수만큼 쉬프트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 convexity나 뭐 concavity를 바꾸지 않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이 어떤 임의의 분포에 갖는 랜덤 베리어블 또는 뭐 랜덤 그러니까 그 랜덤 베리어블에 우리가 엔트로피는 항상 컨케이브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또 다른 이제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세타라는 어떤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Z라는 것을 또 만드는데 이 Z의 분포는 이제 람다 P1 더하기 1 마이너스 람다 P2 어떤 뭐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을 컨벡스 컨비네이션 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컨디셔닝을 하면은 항상 엔트로피가 이제 작아진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Z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게 있었을 때 세타를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uncertainty가 줄어들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것을 증명을 할 수 있게 되고 증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다는 겁니까?
엔트로피가 컨케이브하다라는 걸 증명이 끝났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함수값을 나중에 읽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함수값을 읽은 것이 더 크거나 같잖아요. 보시면은 그죠? 예. 더 크거나 같기 때문에 우리가 엔트로피 펑션이 컨케이브하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을 이제 세타라는 걸 잡아가지고 하는 증명 테크닉인데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증명을 할 때 쓴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보면은 일단은 joint PMF를 컨디셔널 PMF하고 이제 각각 마지널 PMF의 곱으로 나타낸 거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젠센스 이니퀄리티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f라는 함수가 컨벡스 함수일 때 이런 식의 함수일 때 이렇게 거 보면은 이렇게 돼요. 함수값을 읽어보면은 그게 이제 항상 밑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함수값 지금 이게 함수가 f잖아요, 그렇죠? 근데 f를 마지막에 읽은 게 얘죠, 그렇죠? 그래서 f를 읽어준 게 값이 더 작다라는 거죠. 요거는 그 리니어, 그러니까 컨벡스 컨비네이션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여기에서 요거랑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요 라인 위에 이제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크거나 같은 거고 그 함수값을 나중에 읽은 것이 이제 이 값이니까 이건 더 작다라는 게 이제 컨벡스 함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균을 취한 다음에 함수값을 읽은 것이 그죠? 평균을 취한 다음에 함수값을 읽은 것이 함수값을 읽은 다음에 평균을 취한 것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언제 그렇다는 거예요? f가 컨벡스일 때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정리를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리뷰하면은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넌 네거티브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컨디셔닝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줄여준다. 이건 뭐냐면은 뭐예요? 정보는 항상 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쓸 데가 없는 경우도 있긴 있죠. 예. 두 개가 인디펜던트한 경우에. 그 다음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은 항상 엔트로피를 맥시마이즈 한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relative 엔트로피는 convex 펑션이다 라는 것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트로피 펑션은 컨케이브하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물론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